지금이 이제 1시 59분이니까 이제 원테이크로 갑니다. 네. 인사부터. 시작할게요. 네. 인사 저기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시청자, 네, 그렇죠. 네. 구독자 여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겠죠. 구독자 여러분, 선배 가세요. 네, 안 되겠다. 선배 시작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뉴스하다 제작진들입니다. 저희가 이번 창간 2주년을 맞아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방송을 할 여력이 안 돼서 일단은 편집 없이 저희가 대담을 하고 그걸 그대로 유튜브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홍범 기자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하다 홍범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뉴스하다의 이창호라고 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대선 기간에 구독자분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뉴스하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뉴스하다 어떤 곳인가요? 사실 구독하신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비영리 독립 언론이고 뉴스타파 협력사이면서 이제 저희는 근데 독립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고요. 인천하고 경기 지역을 맡아서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네, 저희 구성원은 저 그리고 이창호 기자 이렇게 두 명이고요. 두 명이서 취재랑 보도랑 그리고 영상, 편집, 이런 대담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잘 안 해봐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창간 2주년까지 한 4주가 남았는데 4주 동안 매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7,450명인데 1만 명이 되면 정례화해서 프로그램 편성을 할 거고요. 만약에 영상 하나라도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으면 그때도 정례화, 구독자가 1만 명이 안 되더라도 정례화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 저는 홍범 기자한테 좀 속았네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옷을 좀 편하게 입자고 해놓고서 저는 항상 이렇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정장 입듯이 입고 왔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와이셔츠 입고 왔어야 되는데 복장이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조금 러프하고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거 보시고 다음번에 이제 다뤘으면 하는 콘텐츠나 좀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 주시면 저희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프로그램 이름도 정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주간 뉴스하다라고 할까 하다가 매주 하기로 했으니까 당분간은. 근데 그게 이제 주간 뉴스타파랑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 야간 뉴스하다, 심야 뉴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다른 이름을 지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것도 아이디어 좀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편하게 저희가 최근에 취재했던 것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기사랑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이단비 인천시의원 징계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선 취재를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결산을 따로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들 좀 전해드리고 최근에 인천에서 있었던 침수라던가 그리고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저희 최근 기사 이단비 의원 관련된 걸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이단비 의원이 이제 스레드라는 SNS에서 시민분하고 이제 말다툼이 생겼는데 이제 학벌 비하를 하고 이제 멸칭을 사용했죠. 문재양, 문재양, 이죄명 이런 거 그리고
정권이 1년밖에 못 갈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 너는 뭐 그래서 니는 뭐 대학 어디 나왔냐 나는 변호사인데 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시민을 조롱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직을 하는 선출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시민을 비하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인 게 투표로 의해서 시민들이 뽑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의회에 가서 이제 시에 있는 공직자들 뭐 시장이나 그 밑에 이제 고위공직자들하고 하위직도 있지만 뭐 감시하라고 그렇게 보내준 건데 시민을 그렇게 멸시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매우 카톡이 왔네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단비 의원은 뭐 크게 비난을 받아도 될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시의회 게시판인가요? 그렇죠. 거기 이제 시민의 소리 같은 게시판이 있죠. 징계하라고 그게 이제 1000건 이상이 올라와서 지금 그 건으로 이제 그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 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27일에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이죠. 20일 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출석 정지 30일, 공개 사과 이렇게 나왔거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윤리위 열기 직전에 이제 열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고 민간위원회죠.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 결과를 이제 윤리위원회가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또 되게 말이 많았죠. 과연 이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같은 경우에 이게 적합한가, 적절한 징계 수위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취재를 뭐 여러모로 하다 보니 이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에 인천시의회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밝혀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죠.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문위원회가 지금 그 홍 기자가 이제 뭐 민간위원회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공적인 기구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시의원들 그러니까 선출 공직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이제 동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 식구 감싸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인들로 구성된 이제 윤리심사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이제 존중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인 구성이 이제 뭐 교수 2분, 시민단체 2분, 그리고 또 변호사 2분, 변호사 2분, 그리고 이제 언론인이 1분 이렇게 7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는 회의는 굉장히 공적인 회의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은 공인,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명단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좋은 의견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벌어지는 회의는 사실상 대부분 공개인데 이 자문위원회는 이제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 비공개인 내용까지 저희가 취재를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자문위원이 누군지는 저희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좀 누군지 알려주시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현철 인천대 정보통신공학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웅희 인하대 국제통상학 교수 이렇게 2명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분이 계시죠? 고가영 변호사, 홍정화 변호사인데요. 홍정화 변호사는 요 전때 그러니까 4년 전이었나요? 그때 시의원이었죠. 네. 민주당 시의원이었고 고가영 변호사는 제가 예전에 그 법조 출입할 때 한번 그 뵀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때 저걸 하고 계셨어요. 그 뭐죠? 국선 변호인 하실 때 한번 만났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되게 그 인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는 젊은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이제 김말숙 시민사회단체 연대 이렇게 들어오셨고, 그리고 김인희 사단법인 무지개에서 사무국장 들어오셨고요. 또 언론인으로는 목동원 경인일보 편집국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경인일보 그 인천본사 편집국장이죠. 네. 여기는 이제 수원하고 인천에 편집국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그 이단비 의원하고 뭐 가까운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이단비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친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우리보다는 좀 가깝게 지냈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교수분들은 근데 사실은 이 분야의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정보통신공학 하시고 국제통상학 하신 분들이 물론 이제 교수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뭐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 판단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교수를 모셨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지금 뭐 인천 시민사회단체 연대에도 그렇고 뭐 사단법인 무지개는 전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나 봤을 때 변호사 두 분 말고는 사실 윤리심사 자문을 할 만한 분이 계신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뭐 목동훈 편집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 신문은 시의회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은 이제 제명을 요청했는데 출석 정지 30일에 공개사가 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 두 개를 못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빼주겠죠. 공개사과를 빼주지 않을까요? 그럼 출석 정지 30일인데 그렇죠. 이건 정말 꿀입니다. 월급 받거든요, 30일. 그리고 30일 동안 쉬는 거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은 시의회가 6월 말인가가 이번 그 회기가 끝이죠. 맞아요. 이번 회기 사실상 7월에 하는 게 없죠. 7월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솔직히 출석 정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출석 정지를 시키려면 의회가 열릴 때, 열렸을 때 그 의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을 뽑은 시민들도 이 사람은 이제 다음에 나와도 뽑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의회가 안 돌아갈 때 출석 정지 해봐야 뭐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27일의 결과를 좀 보고 그 부분은 또 이 얘기 좀 하세요. 이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근데 시의회에서 그 윤리위원회를 열어도 다 의원들을 다 감싸줬어요. 애초에 윤리위원회 자체가 별로 열리지가 않았고요. 지금 9대 시위에 들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켰는데 뭐 그냥 손 꼽아봐도 떠오르는 게 6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윤리위에 해고돼서 징계를 받은 게 음주운전, 신총식 의원이 유일하죠. 신충식 의원은 사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 전자칠판 문제 때문에 구속도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뭐 이분도 출석 정지 30일 했죠. 그렇죠. 음주운전을 2번이나 적발이 됐었는데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고요. 이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도 자문위원회에서 출석 정지 30일에 공개사가 하라고 했는데 공개사가 빠진 걸 거예요. 공개사가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때도 30일 그냥 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전자칠판 그 돈 받아 먹어갖고 뇌물죄로 지금 구속돼 있고요. 그리고 같이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뭐였죠? 조현영 의원이요. 조현영 의원은 같이 구속됐는데 윤리위원회 자체를 안 열었어요. 구속되고 물론 이제 저걸로 나왔나요? 보석으로 나왔나?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윤리위원회를 안 여는데 구속이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죄가 소명이 됐다는 건데
이거를 징계를 안 준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뭐 옛날에 허식 의원도 뭐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폄훼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뭐 없었고. 허식 의원은 사실 막말로 치면은 이분이 약간 뭐랄까요, 이단비 의원의 앞선 선구자 같은 느낌이 있죠. 막말을 뭐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아주 그 스카이데일리 돌렸다가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분도 그냥 넘어갔죠. 조용히 넘어갔죠.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조용히 넘어갔다기보단 그런 꼼수가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제명을 했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당에서 제명했으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근데 다시 들어갔잖아요. 다시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네. 사실 이단비 의원을 그 윤리위원회를 연 이유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욕먹을까봐 이걸 열고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좀 그러니까 사실 윤리위원회 징계가 제명 절차를 안 밟으면 거의 징계할 게 없어요. 맞아요. 자, 뭐 어떻게 보십니까? 27일 날 저거 나올 것 같아요. 추석 정리 30일. 최소한 30일 네. 사과는 공개 사과 할 것 같으신가요? 공개 사과는 뭐 강제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지금 뭐 자기 어디서 사과했다고 얘기하고 네. 그냥 그걸로 끝낼 그 거예요. 정도로. 아니 왜냐하면 네. 이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뭐 홍 기자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해명을 받기 위해서. 근데 뭐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죠.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 뭐 정작 결정적인 거를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죠.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 스레드 사건, 막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단비 의원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또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사실 그 인천시의회 관련해서 계속 검증하고 예산에 감시하는 그런 취재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비 의원 것도 그 중에 하나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게 이렇게 맞물려서 이번에 나가게 된 것이 있었죠. 6월 12일 보도인데요. 저희가 이단비 의원이 세금으로 성균관대 출신들 챙겨줬다라는 보도를 했죠. 이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이단비 의원이 성균관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4명이 이단비 의원이 하는 의원 연구 단체 예산이 뭐 그 의원 연구 단체에 뭐 수백만 원씩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거를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식비나 어떤 강사료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성대 로스쿨 자기보다 뭐 이단비 의원 말로는 한 기수 후배들 자기는 5기고 6기 다 전부 6기인 후배 4명 변호사에게 그 예산을 한 300만 원 정도 줬죠. 그러니까 강사료로.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강사료 3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뭐 많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 이러지만 이분들이 하는 강의 퀄리티가 뭐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발표하는 수준? 그리고 뭐 강의 시간이 길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강의 한 번 했다고 한 번에 40만 원씩. 그러니까 한 사람은 160만 원을 챙겨가고 어떤 사람은 40만 원, 어떤 사람은 120, 뭐 이렇게 40만 원씩 챙겨가고 4사람이 그걸 챙겨갔는데 그분들하고 또 식비도 지출을 많이 하죠. 그렇죠. 강의비뿐만 아니죠. 이분들이랑 같이 이제 행사를 하고 회식을 한다는 명목하에 식비를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고깃집이나 서울에서 쓴 것도 있고요. 그렇죠. 서울에서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의원 연구 단체에서 용역을 주는데 이제 뭐 연구가 필요하니까 그걸 이제 성대 경제학과 교수한테 주고 그 용역비가 750인데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건 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저도 앉아서 쓸 만한 그런 보고서를 갖다 냈더라고요. 나무위키에서 인용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위키부터 해가지고
그 사진 뭐 어떤 예를 들면 공항과 관련된 보고서였는데 사진이 없어서 그 무료 사진 사이트인 픽사베이 가서 거기 사진을 갖다가 쓴다든지 이 진짜 AI가 제가 봤을 때 AI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무위키에 나온 거를 AI가 또 그거를 저기 뭐야 배경 지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거에 대해서 이단비 의원한테 물어봤을 때 이단비 의원이 자기는 결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공교롭단 말이죠. 어떻게 하필 뭐 성균관대 출신들한테 모두 자문료랑 강의료를 지급을 하고 용역도 성균관대 교수가 하는 그런 법인에다가 용역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때 주로 연구했던 책임연구원을 추천을 받아서 여기랑 용역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임연구원의 전공 분야도 이 관련이 전혀 없는 거였어요. 연금인가? 네, 이 노후 이제 자금을 관리하는 뭐 그런 전공을 하는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대 교수인지는 모르고 줬다고 얘기를 하고 로스쿨 그 같은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한테 준 거는 당당하게 인정했대요. 아, 그렇죠. 친분도 인정을 하고 원래 알던 사이다. 되게 당당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돈으로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걸 하면서 의회에서 이제 상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의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를 보면 SNS에 이렇게 자랑하고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게 과연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돈을 안 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전 이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자치분권 발전 연구회에서 그때 이제 그 지방의회법이죠. 지방의회법 이슈 때문에 변호사들을 부른 것 같은데 그거는 변호사들 뭐 불러야 된다고 치자고요. 근데 사실은 지방의회법이면 변호사들보다 그 의회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 국회나 이런 데서 국회나 아니면 다른 시도의회에서 오래 근무하신 수석 전문위원 뭐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차라리 더 잘할 수 있지. 이분들 변호사들 지금 30대 중반 변호사들인데 이분들이 지방의회법에 대해서 잘 안다?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교수들, 뭐 행정학과 교수분들을 불렀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인천공항과 관련된 것도 보면 변호사가 뭐 공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뭐 물론 그런 관련 소송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저기나 비슷해요. 윤석열이 그거 뭐야 저기 카이에 누구 꽂을 때 그 관련 수사 해가지고 검찰 출신 꽂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정말 친분에 의해서 줬다. 저는 변호사들은 정말 친분에 의해서 줬다고 보고 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아마 누군가에게 추천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대 교수 뭐 자기가 원래 로스쿨 출신이니까 거기에 교수분들한테 추천을 받았거나 이분이 영문학하고 법학하고 전공 하나 뭐 하셨어요? 뭐 복수 전공 뭐 3개 하셨대요. 그렇죠. 남자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성대를 오래 다녔으니까 뭐 학부부터면은 로스쿨까지 7년 전공 3개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학부를 5년이나 6년 다니셨을 수도 있어요. 계절학기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추천을 받았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다음 보도가 지난주에 나갔죠. 19일 날 이제 카드 내역 등 문서 조작 정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식당에 많이 다녀왔죠. 일단 보도한 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비 의원의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이제 갈비집에서 기간이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되는 기간에 3번 그 결제한 내역을 이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40만 원 2번, 20만 원 한 번 해갖고 총 100만 원을 먹었는데
저희가 그 장부를 좀 이제 보자고 해서 장부를 봤는데 장부에는 이제 그 결제한 기록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찾은 거는 선결제했다는 게 써 있어요. 그게 20만 원 긁은 날 20만 원 선결제했다고 써 있고 또 하나는 40만 원 긁은 날인데 그거를 40만 원을 긁었다고는 안 돼 있고 20만 원이라고 써 있고 20만 원이 미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60만 원치를 먹고 40만 원 결제하고 20만 원을 미수로 남기고 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럼 뭐 거기 사장님은 자주 온다. 뭐 단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그 집에서는 그런 식으로 선결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선결제 의심되는 것 중에 이제 또 같이 문제가 된 게 문서 조작. 거기 영수증을 내놓고 사진은 또 서울에 있는 식당에 그쵸, 네. 사진을 냈어요. 서울에 그 공항 투어, 공항 환승 투어를 해본다고 하고 이제 다녀온 식당, 그 식당에서 위촉장을 주는 사진을 올려놓고 근데 그 사진은 그 갈비집이다 이렇게 그렇죠.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위촉장을 그날 그 갈비집에서 줬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공항 투어 할 때 미리 줬거나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이거 그렇죠, 써먹기 그렇죠. 위해서. 그쵸. 이게 갈비집에 갔다고 한 게 5월이고 공항 투어는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그 보고서를 11월에 썼어요. 근데 이 5월 거를 증빙을 하려다 보니까 이 5월에 행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밥, 그냥 갈비만 먹고. 갈비만 먹었던지 선결제를 해놨던지. 그러다 보니 이게 선결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선결제 제가 해놓은 봐도. 것 같죠. 그날 왜냐면 먹은 내역이 없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서에 쓰려다 보니 증빙할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침 10월에 찍은 사진이 있는 거야. 그렇게 갖다 붙이지 않았나요? 이렇게 조금 의심이 가는 거의 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또 뭐 공항에 이제 견학을 간다고 해놓고 점심 시간에 갑자기 검찰청 앞에 있는 소고기 집에서 결제 거리가 되게 멀어요. 거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죠? 40분 정도 걸립니다. 말이 40분이지 사실 점심시간에 차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1시간 봐야 되거든요. 명정도에서 거기 하객동까지 누가 점심을 먹으러 거기까지 갑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유명한 소고기집이어서 간 것 같아요. 그 이제 인천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많이 가는 그런 유명한 소고기집이고 저희도 가서 먹고 왔죠? 맛이 그렇죠. 어땠습니까? 맛은 있더라고. 아니 맛은 있더라고. 미리 예약해야 된다 그래서 예약도 하고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출한 문서에는 저녁 6시에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실제 간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문서가 오락가락하고 조금 편의대로 작성된 그런 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편의대로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이거 원래 불법이죠. 선결제는 법상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사전품의도 내가 몇 시에 그 사용하겠다 그리고 어디서 사용하겠다까지도 정해놔야 되는데 그걸 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식당을 찾아가는 거는 그것도 사전품의 위반일 수도 있고 선결제는 회계부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법 위반이고 이 두 가지 다 이제 그 공무원 이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의회 의원들이 기사를 봤을 거예요. 100%다 보진 않았겠지만 누군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시의회 직원들도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아요. 우리 기사를 보고. 근데 이 부분을 징계를 이번에 하는 윤리위원회에 전혀 태우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또 윤리위원회를 이거 가지고 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자체적으로는 없죠. 자체적으로는 없을 테고 이게 만약에 이제 또 권익이나 이런 데 누가 신고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제적으로 뭐 조사를 해라라던가 징계를 해라 이 정도 나오면 몰라도 징계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충분히 징계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상황도 살피고 보도도 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저희 대선 때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지역 관련해서도 보도를 많이 했고 저희가 이끌어낸 변화 좀 보람 있었던 것들도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김문수 이제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그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상 예비 후보일 때는 그 지하철역 내에 개찰구 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버스 카드를 찍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는 이제 명함을 돌리면 안 되는데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돌린 게 그 저희가 그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민주당이 받아서 기자회견을 했나요? 기자회견 맞죠?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고 고발을 했나요? 네, 고발을 했어요. 맞아요. 그걸 선거법 이제 위반으로. 바로 고발해갖고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김문수 국민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팩트 체크도 하고 관련돼서 기사를 몇 개 썼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민주노총을 본인이 만들었다 하는 그런 허언을 하고 다닌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다 옛날 자료들까지 찾아가면서 거짓이다라고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김문수 후보가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그런 동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그게 꽤나 반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뉴스공장이나 매부쇼는 안 나왔구나. 뉴스공장에 그 영상이 나가고 저희도 조금 소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반향이 있었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뭐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뭐 탈락하고 나서는 또 조용하죠. 낙선하고 나니까. 근데 당시에는 어쨌든 그 대선에는 화두가 됐었는데 그때 마침 또 리박스쿨 터져가지고 이슈가 좀 저희가 쓴 보도가 이슈가 좀 묻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김문수 후보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뭐 민주노총 만들었다, 뭐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민주노동자 그 70년대 민주노동운동회 동지분들 인터뷰한 거,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김문수가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던 거를 조선일보에 광고 낸 거를 홍 기자가 찾아내가지고 이것도 보도를 했는데 이거 조금 이제 이게 광주 사태가 제일 묻혔던 것 같아요. 김문수 망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근데 뭐 이제 또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할 테니까 당대표에 나오겠죠. 나오려고 할 당대표에 테니까 나오면 그때도 그때 이제 뭐 또 저희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추적 보도하면 부분인 되고요. 거죠. 제가 김문수 후보가 인천 근처에 올 때마다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지자들 사이에 껴가지고 취재를 열심히 했는데 부천에 왔을 때는 그 부인인 설레란영 씨도 저희가 좀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했었죠. 그래서 시장을 돌 때 이게 같이 다녔었는데 상인들의 반응이 재밌었어요. 상인들 그러니까 보니까 설란현 씨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선거 유세단 끌고 전통시장 가는 거는 약간 뭐 신뢰다, 뭐 결례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갔을 때 그럼 설란영 씨는 혼자 왔느냐? 선거 유세단 없이. 그건 아니에요. 선거 유세단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영상 촬영하는 사람 유튜버도 있었고 이제 뭐 우호적인 유튜버였겠죠. 그리고 그 유세단에서 영상하고 사진 찍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 왔냐는 어떻게 왔냐는 식으로. 네. 이게 비공개 일정 비공개 일정 식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뭐 그 이제 부천에서 정치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뭐 반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셨는 것 같은데, 저는 시장 상인들 반응이 좀 싸늘했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민물고기 파는 집을 열심히 이렇게 봤는데 민물고기 파는 집에 상인이 2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란영 씨가 들어오니까 표정이 좋지 않았어. 근데 상인 한 분은
그래도 악수를 건네니까 악수를 하셨는데 한 분은 사실 끝까지 그냥 안 한다고 그래서 설나영 씨가 이제 민망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사실 그 베트남 청년들이 아, 설나영 씨가 좋다고 와가지고 사진 찍는다길래 너무 의심스러워서 저는 그 베트남 청년들을 쫓아갔고 그 이후엔 이제 홍 기자가 설나영 씨를 이제 계속 봤는데 그쵸? 네 맞아요. 뭐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천에서 설한영 씨는 그렇게 돌고 오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상인이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올라와서 운동화를 선물하는 그런 연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도 막 보도자료로 나가고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할머니가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서 할머니 쫓아갔거든요. 쫓아가서 진짜 김문수 후보랑 전부터 알던 사이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장사 어디서 하냐 상호가 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되게 할머니께서 좀 그때도 약간 놀라는 반응이긴 했어. 그러면서 근데 계속 예전부터 알던 사이다. 자기가 진짜 좋아서 고마워서 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창호 기자가 거기 가게를 갔었죠. 나중에 그 다음 날인가 제가 가게를 갔는데 그 딸이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보다는 나이가 확실히 어리신데 따님도 한 50대 후반, 50대 후반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를 혹시 아느냐, 그분이 따님이 하고 있다는데 따님이 맞으시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질색팔색을 하시면서 아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확인만 좀 시켜주세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고 그걸 알아서 뭐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고만 하셨으면 그냥 조용히 갔을 텐데 계속 그거에 대해 답을 안 하셔갖고 모른다고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분을 모르냐고 했더니 또 그건 답을 안 하셔갖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나중에 욕을 하려고 하시셔서 제가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나왔는데 아무튼 근데 그 확인이 안 됐어요. 아무튼 거기서 장사를 진짜 하신 분인지 아닌지. 근데 그래갖고 주변의 상인분들한테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그날 거기 올라갔던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옛날에 거기서 장사하신 분은 맞다고는 하시고 지금 딸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봐서는 장사를 하시는 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자청해서 신발을 사갖고 올라가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치 그 메이커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트랙스타 같은 거 그 아니 K 뭐 시킨 K2?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니 K2는 근데 거기 시장에서 안 파는데. 그치 비싼 신발이었어. 그래서 이거 비싼 신발인데 할머니께서 구매를 하셨을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못했지만 이것저것 한 게 많다. 아니 뭐 네. 자랑한다는 건 자랑은 아니고 아니지만 이런 그 이제 후일담들이 있다. 베트남 청년들은 한 300m 쫓아갔어요. 젊어서 그런지 발이 빨라가지고 근데 붙잡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이제 그걸 물어봤죠. 김문수를 잘 아냐 그랬더니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김문수 진짜 좋아서 온 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한번 물어봤어요. 니네 돈 받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2명인데 남자애 2명이 한 명의 표정이 약간 달라졌어.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는 하긴 했는데 한 명 남자애가 약간 깨림짝하고 주춤하는 거 봐서는 조금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걔네가 그거를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하면 사진을 찍고 같이 시장을 따라갔겠지. 그치. 사진 찍자마자 바로 왼쪽 입구로 빠져갖고 그리고 자기네 집도 사실은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해서 디귿자로 돌아갔는데 원래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직진해서 가도 집이 나오는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그 애들도 참 의심스럽다. 베트남 애들이 김문수를 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하죠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네. 와서
이주해서 사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그 노동자로 온 친구들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 김문수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보도는 뭐 한덕수 전 총리 땅 같은 인천대공원에 인접한 땅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도 보도했었고 뭐 유정복 시장 의혹들도 몇 가지 보도를 했었죠. 유정복 시장이 자기가 엄청 뭐 청백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확인해봤는데 청백리 아니더라고요. 청문이 아니었죠. 네, 그건 나중에도 또 지방선거 나오면 네. 또 추가로 지금 취재해 놓은 것도 있고 추가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예정이고 한덕수 후보도 그 저희가 보도하고 나서 이거를 저기 민주당이 기자회견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었죠. 민주당이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한덕수 후보가 이제 유정복 시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토지 규제를 이제 풀어주고 유정복 시장이 그 땅값이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혜택을 받다 이런 보도였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 많이 관심 가져주셨었는데요. 침수 관련된 영상이었죠. 저희 뭐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 17일 날 이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시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이 본부장한테 시의원들이 침수 관련 대비 상황을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뭐라고 했죠? 시민안전본부장이? 그냥 그대로 옮기면 침수 되겠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어떻게 가서 물이나 퍼내고 이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 3일 뒤에 비가 많이 오니까 실제로 침수가 또 생겼잖아요. 피해가 40곳이나 침수가 됐고 그때 그분이 김명준가 이명준가 아무튼 서구 시의원이 서구가 상습 침수 구역이 많으니까 이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기도 같이 했는데 인천 전체 포함해서 근데 서구에 실제로 또 물난리가 났고 도로도 침수되고 이제 그런 일이 이게 2, 3일 전에만 사실은 배수로 이런 거 좀 청소하고 그리고 물길을 좀 돌린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침수되는 게 100% 그거잖아요. 물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게 물이 안 내려가니까 이게 넘치는 거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면 쓰레기예요. 그렇죠. 거기가 막혀 있어갖고 안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정리하고 그랬으면 침수가 안 났을 텐데 그날 제가 밖에서 좀 늦게까지 있다 집에 들어갔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왔죠 그때. 그래서 못 가겠다 싶어갖고 잠깐 어디 건물 앞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비가 엄청 오길래 야 이건 100% 침수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새벽에 6시 7시인가 보다 7시쯤에 인천시가 보도자를 냈는데 40곳 뭐 침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신 거는 이 공직자의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침수를 100% 막겠다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뭐 왜냐면 2, 3일 뒤에 이제 침수가 났기 때문에. 근데 말이라도 그리고 태도라도 안 나게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방지를 하겠다라던가 그런 것들 우리 이런 거 하고 있다라던가 제대로 그런 걸 제시를 해줬으면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근데 너무 무성의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침수 나도 상관없다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전에 직전에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침수 피해 잘 그쵸, 대비하라고. 그때 6월 12일이었나? 12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홍수예방센터인가 거기 방문해가지고 우수관 관리 잘하면 침수 예방되지 않느냐 그 얘기 했었고 그리고 지금 침수 그 대비하는데 돈이 없는 지자체는 빨리 얘기해라 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한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 2급이에요. 2급 공무원이면은 인천에서
높은 순서로 따지면 3위예요. 3위. 시장, 부시장, 그 다음에 2급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걸 안 본다? 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봤다? 그러면 시장이 어떤 지시를 안 내리더라도 자기가 준비를 해야죠. 그날도 거기 의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약간 예산이 뭐 예산이 16억밖에 없다는 네.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갑갑합니다 진짜. 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지금 총리 후보자 청문회 하고 있죠. 근데 청문회 이제 직전에 좀 논란이 됐던 것들이 있는데 특히 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이나 그리고 학력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인천이랑도 조금 접점이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이제 주진우 의원이 겐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법학과를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 겐트대 법학 석사 뭐 학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나무위키의 프로필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겐트대가 인천에 생긴 지가 10년이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인천 송도에 있죠. 네, 이제 벨기에에 있는 대학인데 그 캠퍼스를 이제 송도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송도에는 이제 그런 대학교가 한 8개인가 있어요. 뭐 한국 뉴욕 주립대도 있고 뭐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묶여 있죠. 거기에 있는데 겐트대는 바이오 학과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그래서 그 바이오 학과 관련 학과들이 여기 학부에 와 있는 건데 대학원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겐트대를 여기서 겐트대 학위를 받더라도 그 겐트대 대학원을 가려면 다 벨기에로 유학을 가거든요. 근데 주진우 의원이 거기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 의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마도 그게 인천 송도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겠죠. 그리고 겐트대라는 게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의 뭐 하버드 뭐 예일 뭐 콜롬비아 뭐 이런 거는 다 뭐 알지만 사실 벨기에 겐트대 이거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허점을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진우 의원이 서울대 법대 나왔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당시에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할 만한 곳을 나왔고 뭐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그 겐트대 법학 석사 학위가 필요할까? 그걸 왜 허위로 그걸 작성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청와대에 들어갔잖아요. 그 윤석열 때 한동훈 장관을 의식하지 않았나. 이게 왜냐하면 이게 검사들이 그 외국 로스쿨로 유학 가는 거 알죠? 가죠, 네. 그러니까 검사 그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네. 세금으로 그 연수라는 이름으로 뭐 외국에 있는 이제 대학원에 가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고 와요. 한동훈 장관도 그래서 콜롬비아 로스쿨에 가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아오는데 제 생각에는 주진우 의원이 검사 때 그걸 못해서 자기도 청와대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한테 더 잘 보이고 싶으니까 나도 법학 석사 학위가 있어야겠는데 당장 외국 갈 수는 없고 그럼 국내에서 외국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찾다가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찾았을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겐트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겐트대 법학 석사 학위가 그러니까 생소해서 오히려 더 골랐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는 나무위키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그렇죠. 뭐, 현재는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좀 더 주목받고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이 나무위키에 올라간 거 가지고 경제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또 SNS에 이게 의심된다라고 글을 올려서 그게 같이 묶여서 이렇게 SNS에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또 저희가 소송해서 통화를 했죠.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경제청에서 이게 독특한 구조인데 원래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은 교육부가 컨트롤이 가능한데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에 있는 학교만 이제 경제청에서 뭐 경제자유구역만의 특혜인데 거기서 컨트롤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과에서 이제 과장으로 있던 분인데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담당자였는데 겐트 때는 확실히 대학원 과정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주진우 의원이 그 나무위키에서 삭제 요청해서 삭제가 된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삭제가 된 상황인데 현재는 이제 이분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직자였는데 이 공직자들 사회에서는 그런 학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학벌은 아니죠. 학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 뭐 인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뭐 승진이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그런 학력을 위조한 거는 굉장히 큰 이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뭐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반사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반사 이익까지는 아니지만 해명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죠. 오늘 준비한 거는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네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가 지금 2시 51분인데 여기 스튜디오 예약이 3시까지여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해야 돼. 너무 TMI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네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이제 찍으러 오면서 그러니까 어제 잘 때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끊지 않고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는 이게 제가 한 저녁쯤 돼야 얼굴에 붓기가 다 빠지는데 조금 일찍 찍느라고 좀 잘 찍었나 모르겠는데 반성도 하나 하게 되네요. 제가 잘 아는 후배가 방송 촬영한 걸 제가 보고 방송 원고부터 조금 주제부터 좀 재미가 없었다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홍 기사도 잘 아는 후배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한 이 방송이 조금 더 재밌게 하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어떠셨어요? 다음번엔 좀 더 다음번엔 사람을 하나 불러볼까도 지금 생각 중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취지에 맞게 야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긴데? 너무 길어. 이거 원테이크 안 돼?